또 그 며느리가 문제야. 68세 박영숙 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인데 왜 하필 그런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불만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어요. 아침 일찍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이웃 아주머니들은 또 시작이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한층 아래에서는 48세 정미란 씨가 남편에게 푸념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못 살겠어. 어머니가 날 너무 미워하셔.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 미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20년째 반복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20년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 씨와 며느리 정미란 씨는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원수처럼 지내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영숙 씨는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했고 미란 역시 이웃들 사이에서 착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만 만나면 화약고가 되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20년 동안 싸워온 진짜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들도 말이에요.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는지, 왜 사소한 일로도 감정이 상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고부 갈등이야 어디나 있는 일이지만 영숙 씨네는 정말 유별나다고요. 하지만 곧 이 모든 것이 서로의 깊은 상처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1995년 미란이 28살에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상견례에서 두 가족이 만났을 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가 될 미란을 보며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영숙 씨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미란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오랜 시간 가진 며느리를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미란도 마찬가지로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자신이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결혼 후 신혼부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준호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한 달 정도는 서로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미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썼고 영숙 씨도 며느리를 배려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서로 다른 기대치였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이 겪었던 시어머니의 엄격함을 기억하며 며느리에게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습니다. 미라는 시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숙 씨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거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갈등은 미란이 시집 온 지 2달째 되는 날 벌어졌습니다. 미란이 저녁 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김치찌개를 태운 것이었어요. 괜찮아, 미란아. 다시 끓이면 돼. 영숙 씨는 며느리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요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저는 정말 바보인가 봐요. 이런 것도 못하고. 미라는 자책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영숙 씨는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니 더욱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울지 마.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영숙 씨의 위로는 진심이었지만 미란에게는 차가운 격려처럼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답답해한다고 느꼈거든요. 영숙 씨에게는 자신만의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겪었던 시어머니의 냉대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어요.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고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영숙 씨는 며느리에게만큼은 절대 그런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었고 미라는 이를 냉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미란에게도 숨겨진 상처가 있었어요. 15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기억들이었죠. 그때부터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어요. 미란아, 엄마가 없어서 고생이 많지? 누군가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때마다 미라는 더욱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나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시집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완벽한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숙 씨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갈등은 집안일 방식을 놓고 벌어졌습니다. 미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조언했어요. 미라나, 기름진 그릇은 뜨거운 물로 먼저 헹구면 더 깨끗해져. 영숙 씨는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었지만 미란에게는 지적으로 들렸어요. 아, 네. 몰랐어요. 미라는 겉으로는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내 방식이 그렇게 틀렸나? 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영숙 씨도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기분이 상한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도움을 주려고 한 말인데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내가 너무 나섰나? 이런 식으로 사소한 오해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봐 조심스러웠고, 미라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라나, 우리 준호 회사에서 힘들어 보이더라. 좀 더 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숙 씨는 아들 걱정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미란에게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실까?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어머니,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미란이 진심으로 부탁했지만 영숙 씨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어요. 가르쳐 주다가 며느리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 시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대답이 애매해졌어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 급할 것 없어. 이 말을 들은 미라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대답하시지? 정말 포기하신 건가?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영숙 씨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되었고, 미라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미란이 임신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는데 영숙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임신해도 집안일을 다 해야 했거든요. 미라나 많이 힘들지?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라는 괜찮다며 억지로 웃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미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워했어요. 영숙 씨는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히 나섰다가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몰래 며느리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미란이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를 들은 영숙 씨는 조용히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미역국 있으니까 이따 데워서 먹어. 영숙 씨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만 미란은 그 속뜻을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끓여준 거라는 걸 알았죠. 고마워요, 어머니. 미란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지만 영숙 씨는 어색해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했어요.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마음은 통하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 방식을 두고 더 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영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려 했지만 미라는 새로운 육아 정보를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은 아기를 너무 두껍게 입히면 안 된대요. 체온 조절에 방해가 된다고 해요. 미란이 육아책에서 본 내용을 말하자 영숙 씨는 당황했어요. 그래? 나는 추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영숙 씨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나 싶어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고집을 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경험도 소중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요. 미라는 시어머니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고 싶었어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경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고, 미라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믿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특히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의견이 갈렸어요. 영숙 씨는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려 했고, 미라는 육아 정보를 참고하려 했습니다.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볼까?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영숙 씨는 다른 의견을 냈어요.
아이들은 원래 열이 자주 나는 거야. 하루 이틀 지켜보자. 영숙 씨의 말에 미라는 불안해했어요. 만약 심각한 상황이면 어떡하지? 결국 미라는 혼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영숙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란이 영숙 씨와 크게 다툰 후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버린 것이었어요. 그날은 아이의 돌잔치 준비를 두고 의견이 갈린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준비하고 싶어 했고 미라는 간소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요즘은 돌잔치를 크게 안 해요. 가족끼리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란의 말에 영숙 씨는 실망했어요. 우리 손자 첫 돌인데 그렇게 대충 할 수는 없지. 친척들도 다 부르고 제대로 해야 해. 영숙 씨는 손자를 위한 마음이었지만 미란에게는 강요로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결국 미란이 울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며칠을 지냈어요. 미란이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영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피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강압적이었나 하는 반성도 들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했어요. 어느 쪽 편을 들어도 한쪽이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미란이가 왜 그랬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간섭했나?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 한 말인데. 영숙 씨도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예전과 달랐어요. 서로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미란이 먼저 사과했지만 영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니야. 나도 생각해보니 너무 고집부렸네. 영숙 씨도 사과했지만 둘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진 것 같았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준호는 가족들과 따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 한층 아래로 이사한 것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독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영숙 씨는 서운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계속 갈등을 벌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라. 너희도 편할 거야. 영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아팠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집을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사를 한 후에도 같은 건물에 살다 보니 마주칠 일이 많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응, 미란아. 아이들 잘 있지? 이런 식의 건조한 대화만 오갔어요. 두 사람 모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같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 준비 과정에서 의견이 자주 갈렸습니다. 제사상은 이렇게 차리는 거야. 영숙 씨가 전통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미라는 다른 의견을 냈어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미란의 말에 영숙 씨는 속상했어요. 또 자신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통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고 미란도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명절마다 신경전이 벌어졌고 준호는 중간에서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갈등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랑 엄마는 왜 친하지 않아? 큰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준호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10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손자 손녀가 둘 더 생겼지만 영숙 씨는 마음 편히 아이들을 볼 수도 없었어요. 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먼저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아이들도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엄마랑 왜 자주 안 만나세요? 초등학생이 된 큰손자가 영숙 씨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너희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복잡한 거야. 영숙 씨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왜 같이 안 살아요? 다른 친구들은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영숙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 미란에게도 아이들이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안 좋아하세요? 아니야. 할머니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미라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조심스러워했고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있을 때는 눈치를 보며 행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준호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미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랑 좀 더 가까워질 수는 없을까? 아이들이 힘들어해. 준호의 말에 미란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20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미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숙 씨가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실려간 것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미란과 인사만 나누고 지나쳤던 터였어요. 영숙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가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딘 것이었어요. 준호가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강이뼈에 금이 가서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란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숙 씨는 며느리가 이렇게 빨리 달려와 줄 몰랐어요. 괜찮아. 별일 아니니까 그냥 가. 영숙 씨는 여전히 어색해하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가 와준 것이 고마웠어요. 제가 간병해 드릴게요. 미란의 말에 영숙 씨는 당황했어요. 20년 동안 서먹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간병을 해주겠다고. 간병사 부를 거니까 괜찮아. 하지만 미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미란은 매일 병원에 와서 영숙 씨를 돌봤어요. 죽을 끓여다 주고 빨래를 해다 주고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20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영숙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란의 진심 어린 관심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영숙 씨가 불쑥 말하자 미란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미란의 대답에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영숙 씨의 말에 미란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도 어려우셨구나.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영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 영숙 씨는 드디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시달렸거든. 뭘 해도 혼나고 뭘 안 해도 혼나고. 그래서 너한테는 절대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영숙 씨의 고백에 미란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며느리를 맡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고민이 묻어났어요.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셨다니. 저는 몰랐어요. 미란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엄마 없이 자라서 항상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라는 분이 생기면 정말 어머니 같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미란의 고백에 영숙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도 나름의 상처와 기대가 있었구나. 그런데 어머니가 조심스러워 하시니까 저를 멀리 하시는 줄 알았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 완벽하려고 애썼는데 그게 오히려 어머니께는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제야 두 사람은 20년 동안의 오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숙 씨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리를 두려고 했고 미란은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미안해, 미란아. 내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영숙 씨가 먼저 사과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미란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소통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영숙 씨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제부터는 진짜 모녀처럼 지내요. 퇴원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숙 씨는 미란에게 자신의 요리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주기 시작했고, 미란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아,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야 해. 영숙 씨는 며느리에게 정성껏 요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군요. 미라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간섭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의 변화에 깜짝 놀랐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셨네. 준호의 물음에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서로 오해하고 있었나 봐.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금세 눈치챘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랑 친해지셨어요? 큰손자의 질문에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응, 이제 정말 친해졌어.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거든. 영숙 씨는 미란에게 자신이 간호사였다는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어요.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직업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요. 어머니가 간호사셨다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 건강관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미란의 말에 영숙 씨는 기뻤어요. 30년 만에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더 나아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영숙 씨의 요리 솜씨와 미란의 젊은 에너지를 합쳐서 반찬 가게를 열기로 한 것이었죠. 어머니 요리가 정말 맛있으니까 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미란의 제안에 영숙 씨는 망설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하지만 미란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하시고 제가 포장이랑 배달을 할게요. 우리 같이 해봐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영숙 씨의 정성스러운 요리와 미란의 친절한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는 금세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내일도 주문할게요. 단골 손님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뿌듯해했어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함께 장사하는 거 처음 봤어.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 이웃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반찬 가게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분점을 내자는 제안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영숙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의 요리 솜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미란의 말에 영숙 씨는 감동했어요. 너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나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더욱 단단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어요. 20년 고부 갈등 극복한 모범 가족 함께 사업까지 성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어요. 영숙 씨와 미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미란이 상담을 온 며느리에게 조언했어요.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처음 해보는 역할이거든요. 영숙 씨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의 반찬 가게는 전국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어요. 고부화합이라는 브랜드명으로 5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진짜 가족이 된 관계였어요. 영숙 씨와 미라는 이제 친정 모녀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영숙 씨는 손자 손녀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는 예전에 서로 마음을 몰랐어. 하지만 진심으로 대화하니까 모든 게 풀렸지.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야.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들었어요. 지금은 할머니와 엄마가 제일 친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할머니, 그럼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큰손자의 질문에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하지만 진심이 있어야 해. 상대방을 진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미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아야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어머니,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하고 싶으세요? 미란의 질문에 영숙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좀 더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를 사랑한다고 함께 잘 지내고 싶다고 진작 말했으면 좋았을 거야. 저도 어머니께 더 마음을 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완벽해 보이려고만 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도움을 청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영숙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미란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 씨와 미란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아무리 깊은 갈등도 진심 어린 소통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두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서로 다른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진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혈연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숙 씨와 미란처럼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